제가 이름에 따라서 타고난 운명으로 다시 외통위로 복귀했습니다. 한 3년 만입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예, 들은 바 있습니다. 예, 그냥 그렇습니다. 그 차관님이 들은 바 있습니다. 이렇게 예, 알고 안 있습니다. 됩니다. 죄송합니다. 네, 남북경협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태어난 김경협입니다. 제가 이름에 따라서 타고난 운명으로 다시 외통위로 복귀했습니다. 한 3년 만입니다. 남북경협이 제대로 좀 잘 되려면은 아무래도 한반도 평화체제가 중요하고 그 한반도 평화체제의 출발은 71년 된 한국전쟁을 이제 끝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68년 된 정전체제, 공식적으로 완전히 이제 전쟁 상태를 끝내고 한반도가 평화체제로 전환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이를 위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김경협 의원입니다. 통일부 장관께 질의하겠습니다. 네. 최근에 IAEA에서 북의 영변 핵시설 재가동이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그 재가동을 했다는 것은 언젠가 중단됐다라는 걸 전제로 하는 거지 않습니까? 예. 혹시 중단된 적이 있습니까? 공식적으로 중단을 혹시 선언한 적이 있습니까, 북이? 이제 뭐 그런 기억은 뭐 제가 없습니다만 그 3년 전쯤에 뭐 가동이 중단되었던 것으로 일반적으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실질적으로 공식적으로 중단을 선언하거나 공식적인 중단 이런 적이 있었느냐라는 거. 글쎄요. 가동한다 이런 것들을 뭐 선언한 그런 사례들은 종종 있었던 것 같은데요. 2007년에 핵개발 중단 선언을 하고 14 공동성명 이후에 그리고 2009년에 핵개발 재개 선언을 했지요. 북이. 예. 5번 정도 그렇게 했었죠 이미. 예. 그리고 나서 공식적으로 중단 선언을 한 적이 있었나? 이건데 찾아보니까 그 공식적으로 중단 선언을 한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네. 장관님도 한번 확인 한번 해보시죠. 예. 예. 그 다시 말해서 공식적으로 중단 선언을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남북 간에 또는 북미 간에 이 영변 핵시설을 중단한다 또는 폐쇄한다라는 것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진 적이 혹시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공식적으로는 공식적으로 없지요. 예. 2019년도에 북미 간의 하노이 회담에서 이 문제가 영변 핵시설의 폐쇄와 제재 완화 부분이 딜이 지속적으로 논의되다가 실제로 노딜로 끝나면서 여기에 대한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은 거지요. 그렇죠. 예. 그 이제 그렇다면은 이제 이번에 이제 이거 어떤 얘기냐 하면은 핵시설이라고 하는 게 핵무기 개발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게 그 프로그램 단계마다 순서가 있고 이게 계속 반복적으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그러면은 이게 그러면 한 단계가 끝났다고 그래서 그걸 중단을 했다라는 게 아니라 한 단계가 끝나면은 잠시 멈추는 거죠. 그 다음에 예. 다시 일정 기간이 지나면은 다시 핵 프로그램에 따라서 다시 시작하는 거죠. 예. 쉽게 얘기하면은. 예. 예. 예, 무슨 얘기인 줄 아시겠습니까? 예, 이해합니다. 예, 그런 의미에서 그래서 이 재가동이라는 용어가 과연 적절한가에 대한 이런 의문이 있어서 한번 확인을 해보고 싶었고요. 그다음에 우리 외교부 최종건 차관께 예, 의원님. 금년이 6.25 전쟁, 한국 전쟁 발발한 지 71년, 그리고 휴전 협정이 체결된 지 68년째입니다. 불안정한 전쟁 상태가 계속되고 있죠. 접경 지역 주민들은 항상 불안하지만은 문제는 이게 사실 국가 신용도 분단 리스크로 작용을 합니다. 경제에도 그대로 영향을 미쳐서 실질적으로 이게 외평채 금리에도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계속해서 지적이 되어 왔습니다. 이제 이러한 전쟁 상태를 이제 공식적으로 완전히 좀 끝내야 된다라는 것에 대한 국민적인 합의도 있고 지금 현재 7대 우리나라 7대 종교단체, 7대 종단을 비롯한 460개 시민사회단체가 이 종전선언 평화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예, 들은 바 있습니다.
네, 여기 지금 국제평화단체들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쟁을 이제 한반도에서 한국 전쟁을 확실하게 끝내고 이제 평화체제로 이행해 가야 한다. 그래서 이 종전선언은 평화체제의 시작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금년 들어서 미 연방하원에서 브래드 셔먼 의원회에서 최초로 미국 역사상 최초로 한반도 평화법이 발의됐죠? 예, 맞습니다. 예, 몇 명이 서명했는지 알고 계십니까? 제가 지난번에 보고받았기로서는 70여 명이라고 들었는데 정확한지 모르겠습니다. 아닙니다. 아닙니까? 그 70여 명이 아니고요. 소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서명을 한 건 18명이 서명을 했습니다. 최근까지 최근에 공화당의 앤드빅스 의원이 서명을 하면서 18명이 됐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70명 얘기는 이전 지난번 그 의회 예. 지난번 의회에서 종전선언 결의안 얘기일 겁니다. 예. 그 결의안 말고 이 한반도 평화법에 대해서 이번에 5월 달에 발의된 한미 정상회담 바로 하루 전날 발의된 한반도 평화법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착오가 있었습니다. 예, 18명이 서명을 했습니다. 이 법안에 대해서 영국 하원에서 지지 결의안이 발의된 거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예, 들은 바 있습니다. 예, 그냥 그렇습니다. 그 차관님이 들은 바 있습니다. 이렇게 예, 알고 안 있습니다. 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렇게 지금 우리가 이 전쟁을 끝내는 것 이렇게 중요한데 혹시 우리 국제사회에서 종전선언을 지지하는 국가가 몇 개국쯤 됩니까? 한국 전쟁을 끝내는 것에 대한 지지 국가. 뭐 상당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테면 중미 국가들 그리고 남미 국가 일부 그리고 아세안 국가들 그리고 유럽 국가들은 사실상 종전선언 지지하고 있습니다. 그 게다가 종전선언 지지 국가 예, 명단을 예, 목록을 제출을 해 주시겠죠? 예,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그걸 해 주시고 제가 왜 그러냐 하면은 이게 지금 저 유럽의 한반도 위원회에서도 종전선언 문제에 대한 논의가 되고 있는데 거기에 실제로 한반도 위원회면 유럽 의회에서 굉장히 한반도 문제에 관심이 있고 또 나름대로의 알고 있는 분들인데요. 한국 전쟁은 이미 끝난 거 아닙니까? 종전선언이 이게 뭐지요?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아직까지 종전선언이 왜 필요하고 어떤 의미가 있고 어떤 효과를 가져오는 데에 대해서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답니다. 제2의 공간으로부터 들어본 적도 없고 한국의 정부로부터 외교부로부터 단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제가 지금 이 종전선언을 위해서 외교부가 지금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묻고 있는 건데요. 그 전반적으로 외교부가 해왔던 시도와 과정들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서 별도로 보고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